서울 근교에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최고 인기 지역이에요. 지역 어딘지 명시하면 낙찰가 엄청 올라갈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개 안 하는 거니까 지역 어디냐 묻지 마십시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 정보 드립니다. 낙찰가는 1억 제한 드리고 공시가 수준입니다. 저 낙찰가는 전원생활 하시면서 수배행장 처음에 10개 작게 오픈해 보시고 104개까지 확장 가능한 땅입니다. 해당 물건 이 뒤에 여기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전부 평야뷰예요. 해당 물건 저 마을 뒤쪽이 해당 물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탁 트인 평야뷰 수배행장 가능하겠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공짜 정보 찾는 분들 질문하지 마십시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일절 금지예요. 전화 금지입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자 하세요. 문자.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정보 달라 지역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그런 정보 드리는 채널 아니에요. 다른 채널과 확실히 틀리니까 구분하고 질문하시라고요.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 1년 유료 컨설팅 가입비 선불로 내신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확실하게 영상이 다른 채널과 다르게 운영이 되어지니까 구분하시고 질문하시되 질문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셔서 전문성, 성실성 2개 신뢰돼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에서 교포분들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 가입비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질문하세요. 공짜 정보 찾는 분들 질문하지 마십시오. 나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원, 10억, 수십억, 100억 넘게 그렇게 싸게 낙찰 받으려고 경매, 공매하시면서 나는 수억, 싼 물건도 수천만 원, 수억 원, 10억, 수십억 감정가 기준으로 그렇게 싸게 100억 넘어가는 물건은 100억 넘게 싸게 낙찰 받으려고 경매, 공매 돈 벌려고 하시면서 왜 그런 정보를 공짜로 달라고 하시죠? 밥집을 하고 돈 받으시라고요. 양평에 52,659평, 감정가 12억, 124억 9천.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무슨 100억 넘게 싸게 낙찰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비난하는 분이 계시는데 댓글 막아놓으니까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함부로 문자 하십니까? 당신 나이가 몇이야? 나이가 몇이냐고 그런 질문을 밤 12시에 저한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124억 9천, 시가 1000억, 시가 1000만 원, 아니, 시가 1000억 넘어가는 물건이에요. 124억 9천 낙찰 얼마에 됐습니까? 얼마에 됐어요? 14억 7천.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10억 2천만 원 싸게 낙찰됐잖아요. 여러분 보는 눈으로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최초로 임야 수배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못 듣는 얘기하니까 또 저한테 무슨 소나무가 이렇게 비싸냐 그러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심겨졌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경남이면 숲같이 1조 6,500억 원, 충남이면 숲같이 1,881억 원, 소나무 값만, 홍천이면 숲같이 1조 2,160억 원, 이런 건 다 소나무 있는 겁니다. 49만 평 숲같이 1조 8천억 원, 탄소권 3억 원. 탄소권은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돼서 할당 배출권이 있어요. 그거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즉, 내 땅에 탄소 흡수량 좋으면 그거를 팔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입니다. 이 환경 문제 아주 상당히 심각하죠. 예, 아마존,
산불. 금년에 동해안 산불 안 나서 천만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산불, 화석연료, 땅바닥이 다 말랐습니다. 빙하가 녹아요. 아마존이 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국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할 줄 아는 게 검찰 동원해서 수사하는 거 말고 도대체 정치에 대해서 뭘 합니까? 검찰, 태양광, 문재인 정부 비리 있다. 조사했으면 발표하라고요. 결과가 무엇인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친환경 에너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장관들은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능해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와 국정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아주 무능한 자들입니다. 세계 청정에너지 삼성전자 234등, TSMC 대만의 52등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납니까? 나라에서 대만의 TSMC는 풍력, 청정에너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스스로 저거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해줘야지.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이 한국 노란 색깔 바닥이잖아요. 바닥, 꼴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럽 조만간 곧 수출 못하고 국가 경쟁력 아주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거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삼성이 해야 합니까? 나라에서 해야죠. 정부가.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세계 꼴찌예요.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가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세계 꼴찌 국가예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스웨덴, 그리고 이 아프리카와 중동 다 태양광이 제일 싼 에너지예요. 러시아 가스가 가장 쌉니다. 일본 태양광, 인도 태양광, 호주 태양광, 유럽 태양광 에너지, 남아공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싼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세계 꼴찌 국가예요. 인도네시아 두 나라만. 이렇게 세계에서 에너지 분야의 꼴찌,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세월 지나고 나면 굉장하게 국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줄 문제예요.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가 29경원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금년 GDP 얼마예요? 1,0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26경원이나 된다고요. 이런 거 관심 안 갖고 정치 행위를 하는 대통령 윤석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아무 얘기도 못하는 장관들, 관련 부처 장관, 경제부총리 다 무능한 자들입니다.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 운영하면 나라 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확실히 보고 계시죠? 최근에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기후 때문에 사과값 엄청 올라갔잖아요. 제철 과일 못 먹는 기후 문제가 생겼잖아요. 동해안에 그 흔한 오징어 값싸게 못 먹는 기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기후 인플레이션 뭐로 해결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림수나 땅 낙찰받고 함부로 개발하지 마십시오. 최대한의 자연을 존치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후손에게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그게 좋은 거예요. 숲을 존치해서 자연의 순치해서 사는 게 림수나예요. 또 하나는 축복명령 수행인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300만 원대 입법 보조비도 받습니다.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켜서 다음에 또 나온다면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본 방송은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농업 입법. 6차 산업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땅 낙찰 받고 나서 뭔가 했어요. 소출이 나왔어요. 그냥 팔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버섯 따고 산나물 따고 그러면서 사가면 6차 산업 되는 거죠.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에서 복지비 지원해 줍니다. 도시 안에 주간보호센터, 생면연장 사업에도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람 살리는 치유,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자연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입법하자.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인데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그 산 개인 땅이 66%예요. 그런데 개인 땅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시죠? 좋으니까 산이. 그런데 그 개인 땅 나무 누가 심었을까요? 개인 땅.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인데 그 개인 땅에 나무 누가 심었냐고요? 개인이 심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땅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전부 나라가 심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경사센 민둥산 밧줄 메고 곡괭이로 나무 심기에 한 홈 파서 기계로 나무 묘묘 저 올라오면 식목하는 현장입니다. 건목관 제도라는 제도까지 두고 나무 잘 심고 민둥산 산림녹화 세계적으로 한 대단한 국가예요. 우리나라. 산림청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자생적으로 산림, 개가 형성이 되어지고 마을 단위가 크고 민둥산 규모가 크고 그러면 옆에 학교 지어졌습니다.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당 지급하면서 양묘장 운영해서 묘목 생산해서 그렇게 나온 묘목을 건목관 제도 두고 잘 관리해서 이런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예요. 그래서 임야는 공공재 경영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이 나무 심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쉬라고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이 낙찰받은 땅에도 와서 하게 하는 입법, 그 입법을 위해서 제가 공매경매 물권을 수단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공매경매 물권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쓴 신학책이에요. 제이모 신학언론.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재고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려요.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사는 겁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바나바가 그 성품 좋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뒤손에 힘을 입어서 뒤손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뭔가 부족했겠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와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리고 1년 동안 제자를 공동목회합니다.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일컬어주는 호칭이에요.
왜 일컬어졌을까요? 초대교회는 경제 공동체, 가치 공동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최고의 이상적인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는 뜻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행위하고 평일날 예수 믿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언행으로 가족이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칭찬해 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듣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의 삶에 자연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면 나를 교도보 삼아서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해 가시잖아요. 또 하나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인데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 다스리라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후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청지기 하나님의 천지창조 원리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환경 파괴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원리, 천지창조 원리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환경 문제 생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십자군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하는 겁니다.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건데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이유 뭐예요? 집값 그리고 양육비 등이죠. 그 집값 해결하려는 문제 간단해요. 대도시 안에 국립공원 다 있잖아요. 환경 기능 상실한 거 일부 풀어서 땅은 나라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아래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집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양육비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지. 공교육, 사교육 그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죠.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최상병 해병대원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사회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려고 청년들이 하겠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정치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다 고치고 책임자 다 처벌받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정치가 개판이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관심 갖고 경상도당 경상도 분들 경상도당, 전라도 분들 전라도당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지역논리, 진영논리 떠나서 원로로 일할 사람, 최선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덜 등쳐먹을 덜 나쁜 사람 찍는 게 정치예요. 실제로 투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각자가 욕망이 있는데 어느 인간이 정치를 가장 선하게 하겠습니까? 덜 나쁜 인간 뽑는 게 정치 투표 행위예요. 그런데 정치인들 국민 등쳐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정치 개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감시하고 투표해야 되는 게 투표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바로 당신 등쳐먹으려고 정치인들 그 작업에 놀아나는 겁니다. 정치 관심 갖고 투표 제대로 하자고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저출산 문제, 청년들이 집값 해결해줘. 안전하게, 교육에 대한 양육비 문제. 정치 잘하면서 그런 거 해결해주면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냐고요. 성경의 그 핵심 주제가 다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가 천지창조 원리대로 한 대로 자연 파괴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관리자로 이거 하나만 되면은 지구 환경 문제 생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논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학책을 쓰고 그런 주장을 해야 됩니까? 오늘 물건 전원생활 하는데 좋아요. 서울에서 가깝고 땅값 엄청 비싼 지역이에요. 지역 어딘지 아시면은 낙찰가 엄청 올라갈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 공개 안 하는 거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합집을 하고 정당하게 유료 컨설팅 가입하시고 정보 달라고 하시라고요. 예. 이 평야에서 바라다 보는 요 땅입니다. 완만하죠? 이쪽 땅 다 해당 물건지예요. 여기 예, 이렇게 해당 물건입니다. 여기는 포장된 도로도 보이시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게 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땅 전원주택지로 만들려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나무 없는 부분은 이런 데 있는 나무 불치에다가 심어놔서 수비양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측면경사 예, 이렇게 완만합니다. 차단 있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평야뷰, 멀리 산뷰, 숲야영장 가능합니다. 측면경사 예, 이렇게 완만합니다. 평야뷰, 숲야영장, 산뷰, 편안한 땅이에요. 전원생활 당연히 가능하고요. 땅이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고 여기 올라가게 도로 개설되어 있고 여기는 나무 그대로입니다. 평야뷰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선이고 여기도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선입니다.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선 네, 여기는 중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생활편의시설 다 있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소리고 생활편의시설 여기 다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 북풍, 직통으로 화살꽃듯이 안 들어오고 동풍, 서풍, 남풍, 직통으로 화살꽃듯이 들어오지 않는 첫 번째 풍수조건 만족하고 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사방이 다 나오는 땅이고 자기 햇빛 잘 들어오고 환경 넓죠. 예, 생기유통 잘 되는 풍수 좋은 땅입니다. 환경 등급은 3등급과 2등급이에요. 환경부 간섭 받을 거 없어요. 요거 1등급, 요거는 주변 건축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볼 때 이런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 도움 드려요. 환경 1등급 해결하지 않으면 그 땅 개발 못해요. 예, 해당 물건 요거고 평야뷰고 주변 이렇게 산입니다. 오늘 물건 바로 147m, 세로 194m입니다. 땅은 전체가 계획관리입니다. 공시가 9,491만 3,910원이에요.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자그마치 4억 5천만 원이나 비싸게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어딘지 알면 낙찰가 엄청 올라갈 땅이에요. 시가는 9,300 아니고요. 59억까지 수십억짜리 땅입니다.
경사 10에서 15도. 예,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완만한 경사입니다. 산사태 등급 무너질 염려 하나도 없는 4등급이 61%예요. 이 땅 선별하게 된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으로 땅을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또는 지인이 가족이 언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정년퇴직 후에 어디서 요거는 지역이죠.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건 용도죠. 그 기준으로 땅을 찾으시잖아요. 가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생활 하겠다 또는 뭐 작물 재배하겠다 수배양장 하겠다 각자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교통성, 노폭에 따라서 개발, 면적, 평수가 결정이 되니까 저거 중요합니다. 토양 상태, 도면 상태, 이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공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을 기책 항목 없는지 그런 것만 찾아서 방송하고 있어요. 지자체 협조적인지 여기 아주 비협조적이에요. 누구나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오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사업 법에 맞춰서 딱 하셔야 돼요. 미래가치 수십억짜리고 나중에 팔 때 얼마 받고 환가기간 얼마나 걸릴지 이게 첫 번째 판단하셔야 되는 안전 기준이에요. 두 번째 위험성, 자연 조건 좋은 곳에 가서 살라고 하는데 산 무너지면 안 되죠. 이 땅은 임야 평균 경사가 10에서 15도,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보다 한참 낮은 만만한 땅이에요. 30도 이상이 19.4, 여기 얼목하지 않은 이쪽, 요 경사면, 그리고 25도에서 30도가 29.3, 개발 허가 25도 기준으로 해줍니다. 51.3% 개발 가능한데, 측량을 해보면, 여기 142에서 가운데 여기 볼록한 데까지 47m 경사가 21.28, 25도 아래죠. 그리고 여기 128에서 측면으로 가운데 볼록한 부분 요거 깎으면 14.14 경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토목을 하다 말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땅은 토목을 땅이 이거란 말이죠. 토목을 여기 저점 기준으로 여기 고점 기준으로 계단을 치듯이 이런 식으로 땅을 깎아서 전부 이쪽 샹으로 만들면 전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도움 드린다고요. 유로 컨설팅 회원이 되시면 그런 전문적인 도움. 땅은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무너질 염려 없으면 두 번째로 물 보셔야 돼요. 상수도 관정 얼마나 뚫려야 되는지. 강수량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조금 더 오고 관정 40m, 20m 뚫으면 되니까 소공이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가겠고 평균 온도 11, 12도,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물 구하기 쉽고 풍수 다시 보시면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고 산의 능선이 이렇게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직통 살바람, 동쪽, 서쪽, 남쪽 직통 살바람 들어오지 않고 사계절 햇빛 이렇게 돌아가니까 해 잘 들어오는 남양, 동양, 환경 넓죠? 생기유통 잘 되는 풍수 좋은 땅입니다. 생활 풍수, 편의 항목들 주변에 다 있어요.
해당 물건은 6호고 여기 버스터미널도 있고 여기 생활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중학교에 있는 여기도 있고요. 위치, 수도권 3천만 명 대상으로 목적 사업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최고 인기 지역이에요. 포기할 거 없고 유익한 거는 자연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거. 배우 인구 수는 3천만 명 이상 수도권 대상 목적 사업할 수 있고 축사 없습니다. 고압산 없고 묘 없어요. 이면은 땅이 크기 때문에 요 결격 사유가 아닌데 큰 땅에 묘 어딘가 있으면 굳이 이장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 묘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거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그대로 주고 월세 받으셔도 돼요. 땅 모양, 경작이 편부, 버려지는 땅 있나 없나 보는 것인데 해당 물건지 대체로 직선 라인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땅 없습니다. 땅 상황 일조,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고 토양 토질 관계 배수의 양분은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 양토. 작물 재배 잘 되고 땅에 두께도 61cm 이상 가장 두껍고 촉촉한 적윤. 최고의 땅입니다. 작물 재배 보장되겠습니다. 연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50연이에요. 그러니까 땅 가는 것도 쉬워요. 수분, 기타 화력수, 중수림 31년에서 40년, 그러니까 벌기령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중수림은 pH 농도가 알칼리성 땅이니까 땅의 두께가 61cm 이상 가장 두꺼운 땅에 양토의 적윤, 작물 재배 보장되겠습니다.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의 땅입니다. 땅은 토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이 1.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 14. 이쪽으로 갈수록 알칼리, 가장 좋은 토양은 중성토양, 6에서 한 7.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해당 물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거기 그 땅이 좋으냐 하면 질소,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토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거 칼슘, 몰리브덴, 알미늄, 철, 망간, 아연 비료로 보완하면 돼요. 최고의 땅입니다. 작물 재배 보장되겠습니다. 땅 주변 상황, 땅 주변 상황 자연 그대로죠. 보시면 자연 그대로 앞은 절대농지니까 이 절대농지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저건 농지 그대로 있는 거고 주변은 다 산이고 자연 그대로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사도 5도에서 10도 아주 완만하고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도 한참 낮아요. 5도에서 10도는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경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는 개발과 관련된데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건데 3등급과 2등급, 주변의 군집구조의 안전성과 연계성을 볼 때도 요거 1등급 이런 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어요. 배수로 있고요. 바로 옆에 해당 물건 바로 옆에 도로 옆에 요거 배수로예요. 국어입니다. 요거는 하천이에요. 옵에서 빼야 되니까 도로만 있다 건축 안 됩니다. 물냄새, 막 공기냄새, 땅냄새 이 분위기 체크해 보시고 생활 편의 항목으로 나중에 손주들 와서 할아버지 치킨 배달되냐? 치킨 먹고 싶어요? 여기 치킨 배달됩니다. 각자 판단하고 물건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낙찰받으면 취득세 나오죠. 이면은 공시가가 싸니까 보유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경계 측량 굳이 할 거 없고 돈 들여서 현장 가서 다 위성으로 확인되니까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되시면 이런 거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 할 수 있게 도움드려요. 관정, 한 소공비, 행정비, 개발할 때 땅은 성형, 개발 두 가지 토목으로 나눠 해야 돈 절약되고 해당 물건지는 계획관리, 건폐 용적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고 이상 정확한 통과한
기준의 물건을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상용도 지역평수에 맞게 찾아서 방송하는 거예요. 물건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직접 찾아보셨어요? 이런 정성과 노력을 해서 방송하는 거, 이런 정보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가장 낮은 고도 여기입니다. 128. 가장 높은 고도 요거요. 163. 그 고도 차는 33.33, 아파트 12층 높이 208m 직선거리에 경사 16.02. 요거 뭐 차다니는데 문제 없죠? 그래서 측면으로 보면 땅이 한 요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땅의 길이를 보시면 동쪽 땅의 길이 141, 서쪽 159 고도까지 땅의 길이 278, 북쪽 163 고도까지 땅의 길이 166, 등선 쪽, 북서쪽 21,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는 605m입니다. 숲은 기타 화렵수 중수림, 중성토양, 작물재배 보장되는 땅, 숲의 가치 119억, 이산화탄소 흡수량 1,428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이 볼록한 부분 깎아버리면은 다 쓸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계단 작업, 땅 작업을 하면은 평야뷰 탁 트이게 목적 수사업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 또는 수배행정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관정 뚫으셔서 물 순환시키면 순환계곡 수배양장 되는 거예요. 먼저 10개 410만원, 도로 953만원, 개별적으로 10개,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1270, 2633만원 투입해서 캠핑교회 연매출 1억 350, 고기 팔면 연매출 6억 3,375만원, 연매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109개까지 확장하면 77억 연매출 사업지가 됩니다. 향은 서울에 가깝고 인기지역이기 때문에 백단가 6만원 손익분기점 잡았는데 9만원, 12만원 잡아도 장사될 지역입니다. 관리사동은 3층으로 1층 판매시설, 2층 내가 살 집, 3층 카페, 옥상 루프탑 뷰카페, 똑같은 돈 투입해서 일반 캠핑장 4,140, 캠핑교회 1억 350, 매출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캠핑장 연매출 6개월 보시는 거예요. 겨울 중심으로, 아니 여름 중심으로 양쪽 6개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구역 모임, 지역 모임, 시알 모임, 다락방 모임 하는데 용어는 틀리지만 목적은 다 똑같아요. 말씀 나눔 친교하는 거예요.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 되는 것이고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마음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 목회하시면 돼요.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그래도 글자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제가 쓴 신학책 제모 신학원론 사서 보십시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30대 때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사진이에요. 모소 처음 나왔을 때 30대 때 사진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한판통송 냉면 전문 기술자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 상업교육한 97년 서울경제통화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예요. 지금도 공정히 가맹상담 해주고 있고요.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또 포도씨 오일 스파게티는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는 올리브 오일은 국내에 엄청 비쌌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 전 단계에 포도씨 오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감자탕, 문어, 돼지고기, 철판구이, 보쌈불고기 많이 드시죠? 오징어 빼고 문어 넣으면 황제 음식이 됩니다. 떡볶이, 철판볶음, 돈가스까지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창업 컨설팅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 매출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다 준비해 가죠? 그런데 내 수배양장 예약할 때 생고기 부위별로 고랑 가격 제시해 놓으면 누가 번거롭게 사올까요? 다 와서 사지. 고기 매출 6억 3,375만 원, 수배양장 10개 운영할 때 그런데 투자비 하나도 안 넣은 이유는 중고냉장 쇼케이스 한 10여만 원이면 한 대 사니까 그거 한 대 사셔다가 진공포장해서 고기 납품해달라.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창살 진공포장해놓고 전시해서 파시면 돼요. 고기 팔고 수 팔고 야채 팔고 밥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장사 엄청 쉽습니다. 먼저 10개 오픈해 보시고 안정 순환시켜서 순환계곡 수배양장 104개까지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10개부터 하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같이 높은 최고 인기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